저는 지금 성주군 대가면 도남리 자리섬 마을 앞에 와 있습니다. 제 뒤로 홍살문이 보이시나요? 등암 배상용 선생과 괴제공 배상호 형제를 모시는 제실이 있는 곳입니다. 바로 도남제라고 하는 곳인데요. 등암 배상용은 한강 정구 선생과 여헌 장영광 선생의 제자로 문장이 아주 좋고 글을 잘 썼지만 평생 동안 벼슬에 나서지 않고 학문 연구에만 몰두했던 분이라고 합니다. 스승인 한강 정구 선생을 모시는 회연서원이 성주에 있습니다. 그 회연서원을 세우는데 아주 큰 공헌을 하신 분이라고 하네요. 도남제를 이야기하자면 임진왜란 때 경상 우수사로 전투에 참가해 공을 세운 배설 장군에 이르게 됩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배설 장군에 관한 이야기는 지금도 여러 이야기가 흘러다닙니다. 길고 긴 전쟁이 끝난 뒤에도 당파 싸움이 모자랐던 조정은 전쟁 공과를 논의하며 자기 사람 챙기는 데 바빴습니다. 조정 대신들은 12척의 전선을 천신만고 끝에 살려 이순신에게 인계하고 청야작전으로 한산도 주민들을 전쟁에서 살려낸 배설 장군을 오히려 처형했습니다. 임진왜란 때 배설 장군이 보여준 행적과 위협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생각해 봐야 하는 일이 아닐까요? 도천서원, 도남제, 도남서당 이렇게 현판을 3개나 걸어놓은 이곳은 등암 배상용 선생과 괴제 배상호 선생을 기리는 곳입니다. 두 분은 앞서 이야기한 배설 장군의 아들이고 조선 유학자로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전란 때 여러 공헌을 세웠습니다. 아버지인 배설 장군이 억울하게 죽는 모습을 본 배상용 선생은 세상의 뜻을 버리고 평생 동안 벼슬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배상용 선생의 할아버지 또한 임난 때 의병장으로 큰 활약을 떨친 배덕문 의병장입니다. 배덕문 의병장의 아들들인 배설, 배건, 배즙, 배력이 모두 의병으로 외적 퇴치에 공을 세운 분들입니다. 이렇게 나라의 목숨을 바치는 걸 마다하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비참한 죽음을 보고는 관직의 뜻을 접었습니다. 성리학자인 한강 정구 선생을 스승으로 모시며 학문을 닦았고 정구 선생이 죽은 뒤에도 제자로서 더할 나위 없이 절절하고 부지런한 제자로서 정성을 다해 문집도 교정하고 한강 정구 선생을 모시는 회연서원을 세우는 데 앞장섭니다. 스승인 한강이 떠난 텅 빈 자리를 채우려고 여헌 장영광 선생을 모셔서 수학을 이어가는데 그때 나이가 53세입니다. 배움에 끝이 없다고는 하지만 사실 53세 나이에 또다시 스승을 찾아 나서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의 뛰어난 인품과 높은 학식을 탐낸 조정에서도 여러 차례 벼슬을 내렸지만 모두 마다하고 응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배상용 선생이 벼슬을 마다한 가장 큰 까닭은 아버지 배설 장군의 죽음이었습니다. 조정에서도 뒤늦게 배설 장군의 신원을 회복해 주었지만 아버지가 죽은 것은 달라지지 않았으니까요. 배상용 선생이 죽은 뒤 나라에서는 통훈대부 사복시정을 증직해 주었고 여러 유림들이 도천사를 세워 배양했습니다. 벼슬에 나아가지 않았지만 유림들에게서 선생은 학식이 뛰어난 인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도남제가 있는 도남리는 배상용, 배상호 선생 그 형제의 할아버지인 서암 배덕문 선생이 처음 터를 잡은 마을이라고 합니다. 배덕문 선생은 칠봉 김희삼 선생의 제자로 1553년에 문과에 급제했고 한성 부윤을 지내는 등 여러 관직을 두루 거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드신 후에 고향에 들어와서 성주 향교에서 제자들을 많이 가르쳤다고 하네요. 그리고 1592년 임진왜란 때 이곳에서 의병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의병을 일으켜서 큰 공을 세운 분이신데요.
그때 당시에 성주군을 지키던 군수가 도망을 가버렸다고 하네요. 그렇게 도망을 가고 나자 남아있던 병사들까지 모두 이 의병들과 합세해가지고 지금의 도남리 자리섬 마을, 그러니까 바로 이곳입니다. 이 마을에서 군사훈련을 하고 부산고개 전투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아주 크게 승리를 하고 성주군을 탈환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배양하는 또 다른 한 분은 배상호 선생인데요. 배상용 선생하고는 형제이며 동생입니다. 배상호 선생도 마찬가지로 한강 정구와 여헌 장현광의 문인으로 문장이 뛰어나 과거에 합격한 뒤 여러 직책을 맡았습니다. 아버지 배설 장군을 여의고 형을 아버지처럼 섬기며 평생을 수양에 힘쓰고 지냈습니다. 도남제 둘레에는 산책길도 해놓았고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영정을 모시는 영각이 있습니다. 도남제 왼쪽으로 영각에 오르는 계단이 있네요. 바람이 엄청 부는데요. 언덕 위에는 더 센 바람이 기다립니다. 그래도 기꺼이 올라서 봅니다. 하필 이때만 바람이 더 불어오네요. 등암 배상용 선생의 영정이 있는 영각으로 올라가는 중입니다. 와, 바람. 성균 진사 성산 배공 보사단비 1396년 성균 진사에 합격해서 덕을 세우고 학문을 크게 이룩한 배현 선생을 기리는 보사단비입니다. 배현 선생의 묘를 알 수가 없어 이곳에 단을 두고서 해마다 10월 9일에 향사를 지낸다고 합니다. 도남제와 영각 사이에 이렇게 보사단비가 있습니다. 저 앞쪽에 영각이 있네요. 등암 배상용 선생의 영정을 모시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따라 바람이 몹시 부네요. 아주 차갑고 매서운 바람입니다. 근데 앞에 마을도 탁 트여 있고 이래서 8월에 다시 한번 와봐야 돼. 이런 데는 꽃 필 때, 벼룩나무 꽃이 이쁘게 필 때 다시 한번 와봐야 돼. 뒤에 솔숲도 있고 여름에 오면 또 시원하겠어요. 대나무 숲 있고 솔숲 있고 이래서. 영각에 앉아 아픈 다리를 잠깐 쉬었더니 어릴 적 마루에 걸터 앉아 햇살을 즐기던 때가 생각났어요. 영각에 문이 잠겨 있지 않아서 안쪽으로 들어가서 둘러볼 수 있습니다. 이곳을 둘러보면서 느끼는 건 정말 관리를 잘하는구나 하는 겁니다. 도남제를 둘러보니 조상을 섬기는 후손들의 정성과 마음이 어떠한지 잘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영각은 1868년에 처음 세웠고 1942년과 2005년에 고쳐지었다고 합니다. 여기는 영각 바로 앞에 이 보수예요. 이게 보수인데 벼룩나무가 두 그루가 이렇게 나란히 서 있습니다. 앞이 마치 영각을 지키듯이 그렇게 앞에 서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나무인데 아주 멋진 곳이네요. 정말이지 영각을 수호하듯 서 있는 벼룩나무 두 그루입니다. 300여 년이 넘은 나무라고 하니 영각을 비롯해 도남제에서 써내려간 역사를 모두 알고 있겠네요. 벼룩나무 앞에 서니 바람이 아주 매섭게 불어오네요.
어릴 적 방문 틈을 파고들던 그 바람이 생각났어요. 와, 나무 기둥 좀 봐요. 진짜 멋있다. 오래된 세월이 막 느껴집니다. 가지도 막 뻗어놓은 게. 진짜 멋진 나무예요. 여름에 8월쯤 돼가지고 벼룩나무 꽃이 필 때 오면 정말 멋지지 싶습니다. 여기도 벼룩나무 명소가 되겠는데요. 아주 멋진 곳입니다. 오늘은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의병으로 나서 외적과 싸우며 큰 공을 세운 한 집안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임진왜란 때 앞장서서 의병을 일으켜 나아갔던 충심은 높이 받들 만한 일입니다. 그의 아들들도 늘 배우는 데 힘쓰고 우애 깊게 살았다고 하지요. 선조들의 창의 정신을 기리며 해마다 가을이 되면 이곳 도남제 둘레에서 임진의병 예술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한빛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